30대 남성 A씨는 최근 다리가 붓고 저릿한 증상이 심해졌는데요. A씨는 그저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것이라 여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하지 않은 날에도 다리에 불편감이 나타났는데요. 어느 날 샤워를 하던 중 종아리에 튀어나온 혈관을 보고 병원을 찾은 A씨는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피부 가까이 위치하는 표재정맥이 늘어나서 구불구불하게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항상 심장 쪽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 판막이 손상되면 혈류가 중력 방향인 다리 쪽으로 역류하면서 정맥 내에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압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확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타 질병과 달리 하지정맥류는 유독 여성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여성 환자의 비율은 남성의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치마나 바지 등 다리를 드러내는 옷차림이 많아 이상 증상을 빨리 발견해 진료받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남성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으로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에 증가하고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흔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임신, 다산 및 피임약 복용 등이 관련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환자가 연간 약 20만 명에 이르며 해마다 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증가세에 있습니다. 흔히 하지정맥류 하면 다리 옆이나 뒤쪽을 중심으로 구불구불한 혈관이 돌출돼 나오는 증상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사실 하지정맥류의 주된 증상은 혈관 돌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경우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상적인 다리와 큰 차이가 없지만 피부 안쪽의 혈관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서 혈관이 튀어나 보이지 않더라도 다리의 피로감이나 통증, 쥐내림, 부종,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기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혈관이 거미줄처럼 보이는 망상정맥류, 2단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지정맥류, 3단계는 부종, 4단계는 색소 침착 및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지방피부 경화증, 5, 6단계는 궤양 발생으로 나뉩니다. 하지정맥류의 일반적인 치료 권고 시기는 3단계부터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점점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리의 피로감이나 통증, 쥐내림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 역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은 하지정맥류가 재발한 경우나 복부나 골반의 원인이 의심되거나 정맥류의 모양 및 위치가 특이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압박 스타킹의 착용, 약물 복용 등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비수술적 방법과 약물 경화요법, 레이저, 고주파를 이용한 열치료, 생체 접착체 등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 혈관의 직접 결찰 그리고 제거술 등의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최용희 씨는 지난 2018년 오른쪽 다리의 저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하지정맥류를 진단받고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최근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종아리 두 곳에 하지정맥류가 새롭게 발병해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주로 보이는 곳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후 흉터가 크게 남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수술한다고 해서 종아리에 큰 흉터가 남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주사바늘 몇 개만 남더라고요. 다리 저림이 수술 후 바로 나아져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곳에 하지정맥류가 발견돼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유공자셔서 자녀인 저도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4에서 6% 정도로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망가진 혈관의 시작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치료 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 후에 재발률을 5% 미만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환자의 상태,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수술 후 당일 퇴원하게 되는데요. 수술받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샤워할 수 있으며 물에 들어가는 목욕은 보통 3에서 4주 후부터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고 치료 후 3주까지는 음주, 뜨거운 욕실 및 사우나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2, 3주 정도, 길게는 한두 달가량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과일, 해초류 위주의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운동과 체중 유지로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사우나를 자주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하지정맥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적절한 시간에 사우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지정맥류 환자의 경우 장기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혈관이 더 확장돼서 정맥 내에 판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등산을 하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의 근육을 사용하는 등산은 적당한 휴식과 강도를 시행한다면 좋은 운동일 수 있지만 장시간 무리한 산행은 복압의 증가로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에 단순 돌출로 판명되면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며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적 요인으로 나타난 하지정맥류라면 정맥염을 비롯한 피부 괴사, 궤양 등의 합병증과 심부 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힘줄이 튀어나온 증상으로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 즉 간단한 주사요법이나 운동요법, 스타킹 착용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무겁고 저린 느낌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정맥류 하면 종아리 부분에 튀어나온 핏줄을 떠올리지만 증상이 보이지 않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존재합니다.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경우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앞서 말한 질환으로 치료받았는데 여전히 부종, 저림, 통증,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남으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